시작할까요, 원장님?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남 서초 자사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영어 조우인입니다. 오늘은 예비고2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시즌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압구정 센티움에서 현대고 담당하고 있고요. 반포 해냄에서는 생활여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PPT 복사본 하나 드렸고요. 유인물로 되어 있는 이제 하나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드렸는데 발표는 요거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에는. 그래서 요거랑 같이 PPT 참고해 주셔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라고 하는 겨울방학의 개강을 앞두고서 이제 예비고 2, 3중 2학년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좀 가져야 되는 학습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는 독해다 해서 독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제 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내면서 예비고 1, 2, 3 이렇게 수업을 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루트를 가지고서 입시를 준비했을 때 이제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지를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편이에요. 쭉 떼고 이게 다리고 이렇게 딱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제 독해 부분은 특히나 예비고 2학년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사고건, 일본고건 할 거 없이 이제 1학년 아이들이 보통 2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한 학기 동안 혹은 두 번의 학기 동안 아이들이 기말고사 합쳐서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학기 중에는 사실상 시험 범위도 많거니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영어가 내신 영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쭉 이제 하면서 따라왔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는 본인들도 모르게 영어에서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수능 독해예요. 아이들은 공부를 쭉 했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결이 다른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공부했던 건 한 문장 안에서 중요한 문법과 어휘를 공부했는데 이제 수능 독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고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야가 확 넓혀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나는 영어 공부를 쭉 한다고 했고 한 번도 쉰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 보니 절대평가라고 하는 영어 자체가 나한테 발목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세화여고나 현대고 혹은 진선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신 커리큘럼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혹은 7주차까지 아이들이 학기 중에 수능 독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제 가끔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모의고사를 부교재로 삼아요. 혹은 저희 학교는요 부교재가 EBS 교재라서 사실상 수능하고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경역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이제 2학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뚝 띄워놓고 보시면 이번 겨울방학이 아이들 3학년 올라가기 전 마지막 겨울방학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완전히 제대로 수능 지문과 수능 독해에 완전히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반 아이들이 사실상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조금 빡세다 보니까 아이들이 2등급, 3등급을 받는다 한들 모의고사 시험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점수는 되게 잘 나오는데 내신이 잘 안 나와요. 혹은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미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다 풀어봤어요. 200문제, 300문제 다 풀어봤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거를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잘 본다 못 본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는 최소 고2 9월부터예요. 최소 잡아도. 왜냐하면 그 전 우리 아이들 이제 저번 주에 모의고사를 봤었죠. 사실상 제가 그 아이들 이제 현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점수를 이렇게 다 물어보긴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기준점보다 되게 많이 낮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이면 예년이나 작년 같았으면 조금 더 점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접점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아주 더 칼을 갈고 있긴 한데요. 이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잘 봐요라고 하는 기준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시험이에요. 이유는 난이도도 수능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이들이 다루게 되는 지문의 내용도 깊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좀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고2 11월이나 9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독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겨울방학 때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제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 커리큘럼을 보시면 어김없이 고2는 독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독해 수업들 중에 이 아이가 제대로 겨울방학에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제가 독해 교재를 만들 때 요 챕터 순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빈칸 추론이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올라갔을 때 이 아이들이 수능 영어가 1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다 맞았어. 나는 모의고사 너무 잘 본 것 같아 했는데 채점해보니까 다 틀리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감이 너무 좋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89, 88로 절대평가지만 1등급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왜 그런 역할을 하느냐. 독해 수업을 고르실 때 어떤 점에 초점 맞춰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양치기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은 지양하셔야 돼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제가 영어를 이렇게 쭉 연속으로 커리를 잡아요. 그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3학년 때 양치기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 양치기를 하면서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지금 1학년, 2학년 때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양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여기에 정확한 답의 근거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문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수십만 명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답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 지문 안에 분명히 답의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철수가 영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철수는 영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려서 빈칸을 샀어요. 이 빈칸을 맞출 때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영어를 참 잘하는 아이들은 1번 반지, 2번 복숭아, 3번 향수 있을 때 반지를 골라요. 왜냐면 제일 말이 되니까. 그렇지만 답은 복숭아예요. 왜냐면 지문 속에 영희는 너무나도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독해를 시킬 때 몇 학년 모의고사를 몇 번 반복시켜서 몇 문제를 풀렸다. 다 필요 없고요. 각각의 유형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이번 겨울방학에 꼭 한 번씩은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사실상 제가 고3 수업을 하게 된 이유도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이 쭉 그냥 수업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비고일 수업을 못하고 고3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인데요. 뭐냐면 자기의 답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지 못하여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 자기의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업에서는 4번이 답인 이유입니다 라고 그 풀이를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2번을 골라서 틀렸다고 한다면 그 2번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고 그걸 본인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유형의 시험이 나왔을 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 점에서 양치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30문제, 50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확하게 이게 답의 근거가 이거라서 답이 이거고 이 오답은 절대로 그래서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이번 겨울방학에 2학년 때 심어주시지 않으면 이 과정을 3학년 때 해야 되는데 이걸 겪고 간 아이들은 3학년 때 쭉쭉쭉쭉 모의고사 풀면서 시간을 땡기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는 그제서야 오답 노트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조금 전략적으로 독해를 한 번씩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을 풀어도 제대로 얘는 뭐냐면 이제 센티움에서 화요일날 1시간 정도의 클리닉을 의무로 박아놨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이렇게
여기가 제 강의실인데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띄워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냥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1시간 동안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러면 시간의 압박이 있는 데에서 자기가 독해 수업에서 배웠던 걸 써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내신 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기간을 조금 잘 살려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법을 좀 갈 텐데요. 문법은 짧게 갈게요.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나 2학년한테는 선택이자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좀 봐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독해 수업이 강력하게 딱 하나 서 있는 상태에서 문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오게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아이들이 보통 이런 쪽이긴 한데 문법을 모르지 않아요. 예비고일 때부터 1회독, 2회독 해서 개념 정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우리 학교가 문법이 되게 강한 학교라서 그렇지 사실상 선생님이 내신 수업에서 하는 문법에서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객관식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근데 서술형에서 6점 중에 한 2점 날아가거나 3점 날아가는 부분 점수 감점만 있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 명은 수학이나 과학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정독시키지를 못했어요. 혹은 예비고일 때 문법 정독보다는 인강으로 한 번씩 그냥 가볍게 훑은 정도예요. 학교에 갔는데 문법이 너무 어렵대요.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것 같진 않은데 문법 문제만 나오면 쫙쫙 틀려요. 첫 번째 경우의 수, 즉 문법이 그렇게 나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독해 수업이나 주일의 수업에서 문법과 독해를 한꺼번에 해주시는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돼요. 비율로 따지면 독해가 한 8에서 7, 문법이 한 3에서 4 정도가 2에서 3 정도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문법을 따로 한 번은 돌려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아이들 1, 2, 3학년 커리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3학년 이제 현대고나 세화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신에서 봤을 때 문법이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1, 2학년 때 나왔던 문법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조금 제대로 잡고 가면 3학년 때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는 아이들은 이번에 잡아주시지 않으면 잡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립이라고 하는 거에 마지막 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이들이 전체적인 성문종합용법의 첫 번째 챕터부터 20까지 다 도를 한 얘기가 아니라요. 2학년, 3학년 본인의 학교에서 수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출제 문법만 핵심적으로 딱 한 번씩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냥 문법 개념만 정독시키면 아이들도 지루하고 선생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서술형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투부정사가 이러이러한 용법이 있어서 이렇게 쓰여 라고 하는 거는 예비고일 때도 들었을 거고 고등학교 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내신 때.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서술형 연계를 시켜서 투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고급 구문을 준 다음에 이거 한번 해석해보고 투부정사가 여기서 꾸미는 게 누군지 생각해봐 라고 역질문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문법을 배운다라는 느낌은 못 받겠지만 구문 독해나 서술형 연계를 통해서 문법을 한 번씩 1회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수업과는 조금 차별을 두어주시고 어쨌든 문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학년 아이들한테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어느 정도의 니즈에 맞는지를 좀 파악해 주신 다음에 밸런스를 맞춰서 코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어휘인데요. 어휘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통은 제가 예비고일 설명회 때는 우리 아이들 양치기 시키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모의고사에서 시험 나오는 거 위주로 강력하게 시킵니다 했는데요. 지금 예비고 2학년 아이들한테는 제가 미리 선전포고를 좀 해놓긴 했어요. 단어의 수준을 딱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랑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야 너는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단어책 갖고 다니면서 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단어책 갖고 다니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소한 와 나는 이 단어 처음 본다 라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주의예요. 한 번쯤 들어봤고 외웠었는데 까먹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단어가 딱 나오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이 팍 올라가서 불안정성이 확 올라가거든요. 고3 때는 제 모토가 이제 고3 사실상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보통 다 이과 애들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영어 캐파를 더 늘리지는 못한다라는 주의의 하에 커리를 짜는데 그런 개념에서 했을 때 이번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고난도 그러니까 토플이나 탭스 이런 거 말고요.
수능에서 최고점으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 정도를 매주에 300개 정도를 외우게 되는데 이 300개가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한글 뜻을 시험 보게 하지 않고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활용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까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사실상 300개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독해나 모의고사에서는 모르는 어휘나 이런 수능 단어장에서의 모르는 어휘를 좀 방학 때는 난이도를 막 높여서 양은 당연하고 난이도를 좀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10개 중에 모르는 4개,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한 게 3개, 완전히 아는 게 2개 막 이래버리면 단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맨날 제시 걸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시를 의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시에 걸리면 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저희 아이들 한 30명, 40명 중에 그걸 한 번에 통과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걸 의도하고 한 번 더 공부하게끔 만든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프로그램인데 사실상 이제 개인별 학습 청취율 보고가 과제별 개별 채점 선거 요거 같이 이루어지고요. 아이들 당일날 왔을 때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 당일날 우리 아이가 뭘 했고 뭘 못했고, 그리고 후속 조치 밴드나 아니면 클리닉 추가로 불러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놓고 테스트를 매주 봐요. 여름방학에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벌써부터 떨고 있긴 한데요. 저번 주에 시험 봤던 거를 이번 주에 또 보는 게 아니라 저번 주에 공부했던 걸 이번 주에 시험을 보니까 얘네들이 방학이라고 해서 그냥 딸랑딸랑 학원만 다니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조금 촘촘하게 가는 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표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표 2개를 좀 드렸었고, 이게 따로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한눈에 정리하는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요인물 맨 뒤에는 전체 시간표가 일단 확정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화요일 반, 그러니까 화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 반은 지금 현재 마감이 저번 주에 됐어요. 그래서 대기자를 받고 있는데, 대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가 개설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실장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이제 따로 문법 정독반이 하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 참고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2학년이 됐어요. 사실 1학년 때 딱 만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2학년을 꾸밀까 맨날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년보다 또 나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이제 올해도 예비고인과 함께 하는 만큼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아이들 예쁘게 지도하고 또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